2차 전지는 실체는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하고 주가도 계속 오를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또 싸게 살 기회가 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옹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옹달책방에 또 많이 출연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짤막하게 자기소개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로 있고요. 이전에는 주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하면서 이코노미스트로서 일했습니다. 요즘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2차 전지가 핫한 상황입니다. 예, 일시적인 과열일까 혹은 의미 있는 과열일까 이게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가열은 아니고요. 네. 예, 일시적인 가열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는 누구나 그 성장 산업이라는 건 다 아실 텐니다. 네. 예를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지금 그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한 10%를 넘었거든요. 앞으로 90%가 남아있다는 의미고요. 예,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도 지금 자동차 판매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라고 그러는데 미국 정부가 2032년 가면은 67%로 늘려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전기차의 핵심은 2차 전지니까 뭐 계속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모든 성장 산업이 이렇게 성장 추세가 있는데 실제 뭐 주가 같은 거는 2로 갔다가 추세 밑으로 갔다가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성장 사이클은 맞는데 뭐 모든 종목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종목이 성장 사이클에서 추세에서 너무 좀 2로 올라간 것 같아요. 이 추세에서 2로 올라간 만큼 일정 시간 좀 조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장 산업은 맞다. 그래서 요새 어디 가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과거에 이런 거품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뭐 2000년에 IT 거품 발생하면서 실체도 없는 것들이 뭐 엄청 올랐었어요. 매일 상한가 치고. 예, 그런데 나중에 그 회사가 없어졌습니다만은 2차 전지는 실체는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하고 주가도 계속 오를 텐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 과열은 맞지만 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예. 성장 산업에 예, 가열 해소되고 저는 또 오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과열이 해소되는 시점이 한국 증시랑 같이 움직일까요? 아니면은 단독으로 조금 같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제가 주가 전망하면서 뭐 4, 5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예, 그런데 6월에서 특히 8월 사실 이 시점을 누가 알겠습니까? 네. 예, 미국에서 충격이 와가지고 우리 주가 지수도 상당폭 조정을 거칠 것이다. 이것들이 가열된 2차 전지, 이 관련 주식을 좀 시키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또 싸게 살 기회가 오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추세는 성장 산업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대로 하면 다음 질문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증시 혹은 2차 전지에 조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조정 시에는 2차 전지들 여전히 주목해야 될 섹터일까요? 라는 질문에도 방금 말씀하신 게 답이 좀 되겠네요. 조정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서서히 이거 조정 국면에 저는 들어섰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뭐 종목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예,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뭐 저 6, 8월 때는 주가 지수가 저는 뭐 5% 이상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코스피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특별한 종목이 아닌 한 예, 그동안 아마 못 올랐던 종목들은 뭐 저 아주 그 PBR이 낮은 것들 이런 종목들은 주가 지수가 조정받았을 때 그동안 못 올랐으니까 좀 오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나머지들은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우리 그 주시장 보면요. 뭐 코스닥이 거의 35% 작년 말에 비해서 오르고 네. 코스피도 15% 올랐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게 우리 코스닥이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도 세계 평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2차 전지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도 작년 말에 비해서 20% 이상 올랐어요. 그다음에 철강도 2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2차 전지 뭐 저 전기전자 예, 그다음에 철강 이게 다 경기 관련주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지금은 나쁘지만 회복될 것이다. 이게 주식시장에 반영되고요. 예,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유틸리티, 전기가스 이런 거 떨어졌고요. 음식료도 떨어졌죠. 이런 것들은 주가 지수가 안 좋을 때 상대적으로 빛을 발하는 업종이에요. 예, 그런데 올해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음식료, 그 다음에 전기가스 이런 거는 뭐 조금 떨어졌고요. 전기전자, 2차전지, 철강 이런 걸 올라보니까 경기 회복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주식시장을 많이 안 좋게 봤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아마 3월이 저점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근데 물론 확인하기 위해서는 5월 말에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선행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올해는 경기가 나쁘지만 내년 어느 시점부터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주시장 보니까 그런 경기 관련주들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경제가 그렇게 빨리는 회복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추세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업종 2차 전기, 반도체, 뭐 전기전자, 철강들이 추세 2로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가해보니까 코스피가 한 10% 정도 추세에서 지금 벗어난 상태고요. 2로. 위로 벗어난 거죠. 이런 종목들은 더 2로 벗어났거든요. 네, 10% 결국 벗어났으면 추세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6, 8월경에 추세에 접근해가는 과정 혹은 추세 밑으로도 떨어지는 과정이 한번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 또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오긴 오는데요. 예, 지금은 추세에서 너무 2로 벗어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6, 8월경에 추세에 좀 걸맞게 조정이 될 수 있고 그때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 주신 것처럼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봐도 좋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나쁘지만은 선행지수 뭐 제가 3월이 저점이었으면 좀 4월이 저점일 수도 있고 5월이 저점일 수도 있는데요. 올해 저점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내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주시장이 먼저 반영하니까 지금 올해 4월까지 경기 관련주가 올랐고 또 이게 조정 겪고 나서 또 오를 때 이런 주식들이 올해는 더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작년에는 뭐 주가 지수가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KT 같은 주식을 좀 사십시오. 그리고 배당 받으십시오. 그런데 올해는 제가 KT 같은 주식 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거든요. 네, 맞아요. 2차 전지나 차라리 삼성전자 사십시오. KT 사시려면 삼성전자 사십시오. 지금 주가 사이클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교수님께서 또 교수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접하실 텐데 이게 우리나라 주가를 얼마 정도 선행하나요? 주가가 좀 앞서가요. 때로는 거의 비슷한 거고요. 근데 2021년 6월 달에 선행지수가 정점을 쳤죠. 네. 예, 그리고 코스피도 그때 3,300 갔다가 선행지수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졌었어요. 이번 정점에서는 똑같았거든요. 예, 근데 저점에서는 지금 주가 지수가 조금 빨리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그 2,180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최근에 그 2,570, 뭐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행지수를 이번에 저점에서는 좀 주가가 미리서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 시기에 따라 가지고 거의 저점에서도 갔고 비슷한 추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주가가 좀 먼저 반영된 것은요. 우리 주가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금액, 그 다음에 M2 유동성에 비해서 주가 지수를 평가하는데요. 뭐 작년, 재작년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됐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경제 변수에서 20, 30% 저평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니까 먼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고평가됐는데 우리 주가는 저평가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세계에서 특히 코스닥이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많이 또 올라가네요. 그럼 현재 지금 이제 2,500선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도 코스피는 좀 저평가 구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명목 GDP 가지고 추정하는데요. 올해 명목 GDP가 3% 성장, 이건 낙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예, 정부 한국은행에서 우리 경제 올해 실질 GDP가 1.6% 성장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1% 가정한 거예요. 물가 2% 오르는 걸 가정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적정 주가가 명목 GDP로만 추정하면 2,985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도 최근에 2,570 이것도 저평가된 거죠. 근데 저평가됐다고 그 제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거기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말씀 주신 2,985 정도 선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기업들이 다 같이 좀 움직여야 하는데 예. 보통 증시가 움직일 때는 또 주도하는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저하는 섹터는 이제 경기 저점에서 경기가 전환점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경기 관련주도. 아, 예, 그래서 최근에 뭐 2차 전지도 사실 우리가 저 전기 자동차, 자동차를 살려면은 경기가 좋아야지 사거든요. 맞아요. 대표적인 내구재니까. 네. 예, 그리고 뭐 반도체도 경기가 좋아야지 반도체 가격이 오르죠. 예, 그 다음에 요새 그 철강 가격도 뭐 저 철강 관련 그 업종도 주가가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경기가 좋으면 우리가 건물도 더 짓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그런 경기 관련주들이 오르고 보수적인 종목들, 유틸리티 이런 걸 못 오른 거 보면요. 주시장은 확실히 경기 회복을 미리서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지고 좀 조정을 거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2차 전지에 대한 또 어떤 기업들에 대한 또 셀 리포트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사 리포트를 개인 입장에서 신뢰를 어디까지 좀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을 2군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때 당시 애널리스트들을 그 분석을 해보니까 목표 주가하고 영업이익을 추정하거든요. 네. 예, 보통 제가 있을 때는 요새는 어떻게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 2개월 정도 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은 그 다음에 리포트를 내면서 목표 주가,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거꾸로 주가가 떨어지면은 뒤따라서 목표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제일 먼저 선행한다는 겁니다. 사실 뭐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전망하는 사람들은 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나 뭐 IMF나 한국은행이나 전망하는 거 보면 다 좀 후행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2차전지 셀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 증권시장의 모든 견해를 다 존중합니다. 예, 제가 그 경제학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가 79년이었는데요. 네. 사무엘슨이라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경제학자가 있는 그분이 쓴 경제학으로 제가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그분 서문에 보면요. 한쪽으로 보면은 새 주둥이, 다른 쪽으로 보면은 산양 머리 같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경제학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데이터, 이론에 따라 가지고 배운 이론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산양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 주둥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 증권시장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새 주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머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합리적인 이론과 데이터에 근거했느냐. 합리적인 이론과 데이터에 근거했다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거의 전제 조건이 어쩐지는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합리적인 이론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요. 예, 저는 뭐 셀 리포트 뭐 오랜만에 한번 나왔었습니다만 예, 그거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참고할 만. 예, 참고할 만하죠. 예, 그분이 왜 이렇게 주장을 했는가. 이거 예, 제가 그 뭐 주가 전망을 많이 코스피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4,300 갔을 때 2,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그때도 뭐 4,000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예, 저는 왜 4,000 간다고 주장하는지 그분들의 주장이 뭔지 귀를 기울이고 듣죠. 그리고 과연 이분들이 이런 이론 데이터에서 이렇게 주장하구나. 근데 저는 뭐 제가 보는 데이터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거가 예, 다르니까. 예,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내는데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습니다. 그거는 리포트 쓰지 말아야 돼요. 셀이든지 바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맞게 합리적인 데이터,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전망이 맞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이게 새 주둥이인지 양인지 보이네요. 산양인지 지나고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예.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하여튼 뭐 저는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거는 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리포트들이 나올 텐데 개인분들께서도 참고 충분히 하시고 예. 또 거기에서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개인들이 판단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예. 전문가가 개인들은 사실 헷갈리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하고 그래서 개인들이 이거를 누가 옳은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부를 할 수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 주식 투자할 때 자기가 모르는 건 하지 말자. 아는 것만. 자기가 아는 것만 하자. 이게 명쾌한 해답인 예,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게 있으면은 리포트도 조금 더 구분해서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